세 번째로는 지금 나올 책. 왜냐면은 점점 제가 관심대가 정말로 태어나서 커가는 그 과정, 처음부터 어떻게 잘 키우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자꾸 느끼게 되니까 그림책을 통해서 제가 제 온갖 노하우를 다 녹여서 와. 딸이 아기를 낳아서 그 손녀가 이제 39개월 차 되는데요. 그 아기한테 다시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 반응을 보면서 뽑은 노하우들을 제가 이 책에 또 실었습니다. 요 세 권이 저한테는 참 부모님들이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책이 또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가서도 좀 혼자 어울리지 못하고 나 혼자 놀았어라고 하면 네네. 부모님이 마음이 무너져요. 친구 사귀는 법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네. 그림책을 가지고 사회성을 키우고 친구 관계를 돕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책은요. 첫 번째 이제 아이가 모방할 수 있는 그림책. 그림책에 나오는 말과 행동을 모방이 가능한 그림책을 좀 골라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 부르고 인사하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놀고도 싶은데 쭈삣쭈삣쭈삣 이렇게 하면은 상대 아이는 쟤는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사실 요럴 땐 요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 된다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모방 가능한 그림책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그림책을 특히 고를 때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그림책을 많이 활용하세요. 네.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기들은요, 때리는 거를 어디서 처음 배울까요? 소리 지르고 누군가 물건을 던지고 혹은 이제 때리는 장면이 요즘은 현실에서 보기는 어려워요. 그쵸. 부부싸움을 해도 말로 싸우거나 물건 던지지 때리기까지 하면 정말 큰 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정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리 지르거나 던지는 건 하세요. 아직. 그럼 아이는 그걸 고스란히 배우잖아요. 그림책을 얘기를 하면은 소리 지르거나 물건 던지거나 친구 때리면 안 돼요를 가르쳐 주려고 그 그림책을 보여주는데 0, 3세 아기들은요 그대로 모방해요. 아직 때리는 게 뭔지 몰랐던 아이가 이 행동하면 안 돼요를 보면서 그 행동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좀 강조를 해놨어요. 네. 아직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아이한테 이거 하면 안 돼요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행동을 미리 묘사하는 책은 걸러내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행동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정말 수정시켜줘야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졌을 때는 그 책을 좀 조심스럽게 활용해도 되지만 미리 이거 하면 안 돼. 금지 행동을 가르치려고 미리 하는 건 오히려 역모방 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또 요 시기부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사회적 질서와 규칙을 보여주는 그림책. 줄을 서서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내가 2개 있으면 1개를 나눠줘야 된다 이런 거 다 사회적 질서와 규칙이잖아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미끄럼을 타려고 순서대로 줄 서 있는 그림이 보면은 이렇게 줄 서는구나를 그대로 그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이제 유치원에서 자, 우리 줄 서자 하면은 줄은 서는구나 하고 줄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회적 질서와 규칙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책을 골라주시는 것도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그림책을 읽어줄 때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행동도 혹시 있을까요? 책을 잘 안 보는 태도를 지적하는 일. 유아기 아이들은요 집중력이 5살이면 그냥 5분으로 생각하시거나 5분보다 좀 짧다고 생각하시는 게 네네. 정상이에요. 그 5분 동안 책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이가 뒷이야기가 궁금해 나이는 계속 뒤를 먼저 보려고 하고 엄마는 들려주는데 딴 데 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쵸. 이제 그 행동을 지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뭘 하셔야 되냐면은 잠깐이라도 집중할 때 집중하는 행동을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읽기 시작하면 집중해요. 그럴 때 야, 너는 엄마가 읽어주는 책 참 집중을 잘하는구나. 아까 주의력 얘기할 때도 집중 행동을 그쵸. 강화시켜라고 똑같아요. 네, 아이를 키우는 진리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이의 책 읽는 행동 중에 부모님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짧게라도 집중하는 행동을 칭찬해 주시면 정말로 네, 아이가 네. 책을 갑자기 더 열심히 봐요. 한 3, 4살 되면 잠깐 혼자씩 보잖아요. 네, 네. 그럴 때 꼭 칭찬해 줘요. 야, 넌 혼자서도 참 잘 보는구나 하면 그 보는 시간이 1분 정도 더 늘어나요. 글자도 모르면서 갑자기 더 열심히 봐요. 맞아요. 지지받은 행동이라 더 하고 싶거든요. 엄마가 기쁜 게 나도 기쁘고 또 이 행동 자체가 책을 보니까 책 자체도 재밌잖아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아이는 문장을 좀 척척 말하고 어떤 아이는 단어 몇 개만 겨우 네. 내뱉는 네. 경우도 있는데 그림책을 꾸준히 읽어준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굉장히 또래보다 앞선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네네. 그 아이의 말문을 자연스럽게 틔우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그림책 활용법? 네, 그런 게 있다면은.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의 차이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양에서 참 많이 차이가 난다. 근데 물론 이제 그림책 안 읽어줘도요, 부모님이 정말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다양한 주제의 말을 다양하게 수다 떨듯이 하시는데, 뭐 우리가 그림책 없던 시절에도 아이들 잘 키워왔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림책을 잘 읽어주는 게 아이의 언어 발달, 인지 발달에 너무 도움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그림책 활용법은요, 놀이식으로 접근해주세요. 그림책 놀이를 먼저 해주세요. 영상세는요, 뭐가 좋아서 그림책을 좋아할까요? 엄마가 좋아서. 그렇죠. 읽어주는 엄마, 읽어주는 아빠가 좋아서. 그리고 되게 재밌는 점은요, 부모님이 아이의 일상을 챙길 때는 너무 귀하고 사랑하는 아이지만 약간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 이거 좀 빨리 해 하면서 찌푸리시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날 사랑하긴 하지만 엄마가 화낸다라고 생각하죠.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 엄마 아빠는요,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정서, 좋아요. 읽어주는 정성, 너무 좋아요. 스킨십, 너무 잘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중에 아이들이 그림책 읽어줄 때 엄마, 아빠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림책 읽어주실 때요, 그냥 나도 모르게 되게 좋은 엄마, 아빠 역할을 하시니까 그냥 그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거 10분 이상 읽어주게 되시거든요. 정말 완벽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림책 읽어주게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놀이입니다. 그림책 놀이는요, 이제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림책이라는 물성, 그림책으로 뭐하고 놀 수 있을까요? 징검다리, 그림책을 딱딱딱딱 놓아보세요. 이게 이제 딱딱한 재질이잖아요. 보드북 같은 건 특히. 모서리를 다 둥글게 처리를 해서 아이들이 되게 갖고 놀기도 좋아요. 징검다리 놀이 하고, 앉아서는 탑쌓기도 하고. 제가 했던 또 되게 재밌는 놀이는요, 아기를 가운데 앉혀놓고요, 책을 다 펴요. 펴서 성처럼 만들어줘요. 여러 겹으로. 아기가 거기 앉아있으면 막 새로운 내 세상이 생겨서 엄청 좋아해요.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좋고요. 한 3살 넘어가면 이제 숫자 세기도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림책을 탁 펴서 몇 사람 나오는지 세어보기 놀이. 그림책이 우리가 읽어주는 걸로만 생각하시지만 그림책으로 이렇게 온갖 몸놀이를 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네. 상담도 하시고 네. 계속 하실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진정성, 그 마음이 뭔지 좀 궁금해요. 힘은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원래 아이를 좀 좋아했던 이유도 있고, 세상에 누구나 자기만의 뭔가 장점, 강점, 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렇게 세상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독특한 개성들을 갖고 태어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잘 키워줄까가 그냥 제 주 관심사인 것 같아요. 세상이 험하다 보니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 모두들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게 되고요. 제가 저희 손녀 이야기를 책 후기에도 썼지만 한 5시간을 덜 보고 1시간 반을 달려서 출근을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책도 쓰고 이렇게 중간에 또 일을 하죠. 어떻게 이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느냐인데, 사실은 그 시간 하나하나가 다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행복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게 그냥 저한테 주어진 미션 같아요. 작가님이 20권이 넘는 다양한 책을 써오셨어요. 그 중에서 딱 3권만 뽑아주신다면? 엄마의 말 공부. 아이를 상담하면서 공감의 단계를 넘어서 무엇이 우리 아이의 행동까지 변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다가 아이들 계속 만나면서 노하우가 좀 쌓여요. 아이들 통해서 배우게 되니까 엄마의 전문 용어라는 말로 이거를 좀 설명해 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썼던 책이 엄마의 말 공부. 그 책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니까 변하더라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들어서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이제 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상담하다가 정말 훌륭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 사춘기 넘어가서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정말로 피폐해져서 상담을 오게 되거든요. 정말 안타깝고, 그 아이들하고 이제 왜 이렇게까지 아이가 힘들어졌나,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난 거예요. 일단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요. 공부는 이미 손을 놨죠. 또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낮밤이 바뀌었죠. 이러다가 또 스마트폰 속의 세상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로 인해서 온갖 일탈들을 자꾸 이제 유혹도 많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지기 시작했나를 관심을 갖게 됐고, 딱 그 시기가 4-7세였어요. 부모님한테 이때부터 얼마나 잘 키워야 되는가를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염원을 몇 년째 갖고 있다가 드디어 썼던 책이 이제 4-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이제 이 책이었고요. 3번째로는 지금 나올 책. 왜냐면은 점점 제가 관심대가 정말로
태어나서 커가는 그 과정, 처음부터 어떻게 잘 키우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자꾸 느끼게 되니까 이제 다시 0, 3세 우리 아이를 행복하고 되게 똑똑하게 인지도 잘 발달한 아이로 키울까에 대한 관심을 그림책을 통해서 제가 제 온갖 노하우를 다 녹여서 와. 딸이 아기를 낳아서 그 손녀가 이제 39개월 차 되는데요. 그 아기한테 다시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 반응을 보면서 뽑은 노하우들을 제가 이 책에 또 실었습니다. 요 세 권이 저한테는 참 부모님들이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책이 또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